자, 18번 문제는 4점짜리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모집자 실명제 및 상품 설명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는 문제네요. 1번 지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보험계약은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죠. 됩니다. 1번 틀린 지문이네요. 2번 모집자 실명제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천만 원 맞죠? 자, 일단 2번이 맞는 지문이네요. 3번, 4번 뭐가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3번 모집 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설명서에 소속 밝혀야 됩니다. 이름 밝혀야 됩니다. 주민번호하고 주소까지는 밝히지 않아도 되겠죠. 예, 주민번호, 주소 등은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의 경우에도 상품 설명서는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모집하는데 상품 설명서 자필 서명 받으러 또 만나러 간다면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의 의미가 없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표준 상품 설명 대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요. 녹취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필 서명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가입 설계서를 가입 설계서 다 제공해야 되죠. 근데 특정한 경우, 특정한 상품인 경우에는 가입 설계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계약이 있습니다. 어떤 계약입니까? 예, 단체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가입 설계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위촉 시, 보험회사하고 보험 설계사하고 계약을 맺는 것이 이제 위촉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위촉 시에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처벌이 내려지느냐? 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뭐 암기하는 수밖에 없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과태료, 뭐 제재금 이런 금액들이 실은 다 이제 다릅니다. 근데 교재를 쭉 살펴보게 되면은요, 가장 많은 금액이 일단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그래서 잘 모르실 경우에는 만약에 찍어야 된다. 그러면 뭐 1천만 원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고 이게 보험 설계사에게 이제 내려지는 처벌과 보험 회사에 내려지는 처벌이 또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보험 회사에 내려지는 처벌이 더 크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걸 뭐 암기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암기를 하시기가 좀 어려워서 많이 못했다. 그러면 확률은 일단 팁으로 1천만 원이 가장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 그냥 팁으로 드리고 2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 김 씨는 B 보험 대리점, B 보험 회사네요. 자, A 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 김 씨가 B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 황 씨가 모집한 계약을 자신이 모집한 것처럼 그렇게 처리를 했네요. 계약 체결 처리를 하고요. 황 씨에게는 자기가 받은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였다. 자, 어떤 위반 행위에 해당이 됩니까? 뭐 결국은 뭐 다른 회사에 근무하시는 소속 설계사 황 씨가 모집한 계약을 체결은 자기가 한 것처럼 해서 자기가 수당 받았겠죠. 이걸 다시 황 씨에게 나눠줬다. 이게 뭡니까? 바로 경유처리죠. 경유처리. 자, 경유처리. 다른 회사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을 자신이 계약한 것처럼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 이거 우리 경유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유처리, 그 다음에 승환계약, 이 두 가지는 여러분께서 구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것은, 자, 괄호는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곧바로 본인에게 발생한다. 자, 이게 키워드죠. 그죠? 예,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 효과가 바로 본인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대신한 거죠.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법률 행위를 한 거죠. 대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교차 모집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 자, 일단 교차 모집 설계사 문제가 나오면요. 대리점은 일단 여러분 제껴놔 버리세요. 대리점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 그럼 1번, 2번 일단 안 되죠. 그 다음에 서로 이종의 보험회사라 해야 됩니다. 손해보험 안 됩니다. 생명보험 안 된다는 거죠. 생명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3번 지문은 A 손해보험 설계사가 Z 손해보험 설계사. 같은 손해보험이죠. 이거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설계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 제한 사유. 자, 손해보험 대리점은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자, 어떤 경우인가? 거기에 해당하는 자는 어떤 경우인가 한번 살펴보죠. 1번 보험 설계사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히 보험 대리점 등록 제한 사유에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1번이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고차 판매업자, 3번 수입차 판매업자, 4번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로 승인된 자로서 자동차 판매업을 겸용하는 자는 등록 제한 사유에서 제외되는 자들이죠. 자, 요 세 가지는 교재에도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손해보험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1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보험 설계 전문가로서의 직업 윤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소 도덕 문제죠. 자, 이런 문제는 1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을 내 가족처럼 여기며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한다. 당연히 직업 윤리에 해당이 되겠죠. 2번 보험인으로서 사회보장의 숭고한 사명을 다한다. 당연히 보험설계 전문가로서 직업윤리에 해당이 됩니다. 3번 전문금융인으로서 끊임없이 자기개발에 힘쓴다. 다 맞는 얘기죠. 4번 한번 보죠. 고객 서비스를 위하여 고객 정보를 동료와 공유한다. 요즘 어느 세상인데 고객의 정보를 동료와 공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자, 이 지문 자주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 수지상등의 원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수지상등의 원칙 어떤 건지 한번 보죠. 1번 동일한 사고를 대량으로 관찰할 경우 일정한 우연적 사고 발생에 대하여 일정 확률이 통계적으로 추출되고 예측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주사위 얘기 많이 하는 이게 대수의 법칙 이야기하는 거죠. 1번은 일단 대수의 법칙이고요. 2번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사고 시 실제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실제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을 받는다 그러면 이익을 생기는 거죠. 얘는 이익금지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3번 보험회사는 보험 가액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얘는 비례보상 얘기하는 거고요. 4번 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총액은 지급보험료의 총액과 합치되어야 한다. 얘가 수지상등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혼합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어떤 것이 혼합보험인지 자, 구간과 기간이 섞여 있어서 우리가 혼합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행자보험, 조립보험, 건설공사보험이 바로 이 혼합보험에 해당됩니다. 구간과 기간이 함께 있는 이런 혼합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럼 적합보험은 구간이죠. 구간, 적합보험. 적합보험은 이제 화물 선적을 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뉴욕까지 뭐 이렇게 딱 구간이 정해져 있는 구간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혼합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적합보험이 되겠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보험사기 처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보험사기 처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 행위라 함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거는 이제 개념, 보험사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설명이네요. 2번,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될 경우 이득액 상당액에 대한 벌금이 함께 부과가 된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인데 제외된다 그랬으니까 일단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될 때는 이득액 상당액을 다 벌금으로 부과해서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게 정상이죠. 자, 2번이 일단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3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 이 두 가지 처벌에 대한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좀 익혀두시라고 제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도로교통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도로교통법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2번, 난폭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된 경우에 40일간 면허정지 가능합니다. 3번, 난폭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거 맞는 거죠. 4번, 자전거 음주운전은 법령상 금지되어 있으나 훈시 규정으로 단속돼도 처벌되지 않고 훈방 조치된다. 아닙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훈방 조치 안 됩니다. 처벌이 됩니다. 자전거도 음주운전 조심해야 됩니다. 하면 안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손해보험에서 사고 발생 시 피보험 이익의 주체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는 수익자지만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 이익의 주체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는 피보험자죠. 피보험자. 얘도 지문으로도 자주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는 피보험자입니다. 31번 보겠습니다. 초과보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초과보험이란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더 많으니까 초과한 거죠. 보험 가액을 초과한 보험을 우리가 초과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과보험의 경우에는 이득금지 원칙에 의해 보험 가액을 맥시로 한도로 실손보상을 합니다. 맞는 내용이네요. 3번,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어차피 보상을 못 받는 거죠. 보험가액까지밖에 못 받으니까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4번,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초과보험이 체결된 경우 초과된 부분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 다 무효가 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과된 부분이라고만 했으니까 틀린 지문은 31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문도 굉장히 자주 최근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 지문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32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보험계약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어떤 건지 한번 보죠. 1번,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만 15세 미만자 사망을 보험사고 당연히 무효입니다. 얘는 무효입니다. 해당합니다. 2번,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은 보험계약.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었는데 무효가 될 리가 없겠죠. 얘는 해당이 없네요. 3번, 심신상실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얘는 무효. 그죠?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무효. 그죠? 그래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은 보험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벌써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네요.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보험회사에 대한 내용이네요. 1번,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로 본다. 보험회사로 보죠. 그러니까 영업할 수 있겠죠. 2번,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정관, 사업계획서, 기초서류 등이 있다. 자, 이게 있어야 허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2번도 맞는 설명이네요. 3번 보죠. 생명보험업에 종사하는 보험 종목의 일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의 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둘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하는 보험 종목의 전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죠. 근데 일부라고 했으니까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보험회사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를 하여 금융위원회가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요거 맞는 내용이죠. 33번은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죠. 4점짜리 내용입니다. 보험상품 완전 판매를 위한 3대 기본 지키기. 이거 거저주는 문제죠.
자, 뭡니까? 해당하지 않는 것 찾는 문제입니다. 자필 서명, 부본 전달, 약관 전달 및 주요 내용 설명. 이게 3대 기본 지킴 및 내용이죠. 상품 설명서 전달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19번.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별이익 제공 유형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특별이익 제공 유형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거네요. 1번.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지급은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겠다는 거죠. 2번. 금품 제공. 금품 제공하는 거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겠다는 거죠. 단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 그러니까 10%죠.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얘는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지 않겠다. 그냥 단순한 선물 정도로 보겠다라는 거죠. 이걸 제외한 나머지 금품 제공은 특별이익 제공 유형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3번.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를 대납을 했다. 이거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겠죠. 대출금의 대납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대출금 이자를 대납했다. 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이 되지만 대출금 자체의 대납은 특별이익 제공 유형에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보험업법 제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닌 것 찾는 거네요. 1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할인해줬다. 얘는 금지행위가 아니죠. 기초서류에 근거해서 보험료를 할인했으니까요. 2번, 3번, 4번 다 금지행위에 해당되겠네요. 읽어보겠습니다. 2번.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경유계약 이거 안 되죠. 3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과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안 되죠. 금지행위죠.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이거 작성계약이죠. 이거 다 안 되는 금지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보험대리점의 신고사항. 보험대리점이 반드시 신고해야 될 사항이 있었죠. 이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아닌 것 찾습니다. 1번. 보험대리점 대표이사의 거주지 및 연락처가 변경된 거. 얘는 신고사항 아니죠. 보험대리점 대표이사가 변경이 됐다. 얘는 신고사항입니다. 폐업하는 경우 지점신설, 폐쇄, 주소 변경 이거 다 신고사항에 해당이 되죠. 대표이사의 거주지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는 신고사항에는 해당되질 않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상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직원 할 수 있죠.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다 못하죠. 그죠? 예. 임직원 다 할 수 있지만 단 괄호 열고 이 사람들은 안 된다. 이게 뭡니까?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이 사람들은 모집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없는 사람. 등록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등록할 수 없을까요? 1번. 보험업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6개월간 복역을 하고 가석방되었다. 가석방되었으면 형의 선고가 끝난 게 아니죠. 선고받고 복역을 다 한 게 아니죠. 그죠? 자, 이런 경우는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었다. 복권되면 가능하죠.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났으면 다 등록 가능하죠. 과거의 보험료를 다른 용도로 이용한으로 3년이 지난 다 가능합니다. 그죠? 예. 1번 6개월 복역 후 가석방되었다. 아직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죠.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는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모집 종사자의 법정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록 교육은 신규 등록 교육, 경력자 등록 교육으로 나뉘어지죠. 예, 등록도 신규 등록, 경력자 등록으로 나눠지듯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보험 설계사는 등록 일자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보수 교육을 이수를 해야 한다.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 3년이 아니라 2년이죠. 2년. 예, 2년입니다. 2년이 경과할 때마다 보수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보험협회에서는 불안전 판매 방지 교육 대상자 선정해서 교육 실시하고 있고요. 보수 교육의 이수 기한은 6개월입니다. 자,
법조인계 그렇게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수치를 바꿔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두 군데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보험 모집 프로세스 중 가입 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거. 1번 고객의 니즈와 재무정보를 토대로 최적의 위험보장 설계를 제시를 하면서 가입 권유해야 되겠죠.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상품 안내 자료를 이용하여 고객이 받게 될 이점을 설명합니다. 가입하게 되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느냐? 당연하죠. 3번 다른 상품과 비교하여 보험 상품의 가치를 납득시키고 반응을 관찰을 합니다. 이것도 다 맞는 거죠. 이게 다 가입 권유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내용이고요. 4번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 가입 욕구를 높이기 위해서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불리한 내용도 함께 설명을 해서 고객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입 권유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26번 보겠습니다. 위험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자, 위험의 개념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사고는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사고가 나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직접적인 원인이다. 맞습니다. 고의 방화는 물리적 위태이다. 고의로 방화를 했다. 얘는 물리적 위태가 아니라 도덕적 위태를 말하는 거죠. 고의 방화. 졸음운전은 정신적 위태 맞고요. 4번 일반적으로 손해는 손실, 손상, 훼손, 일실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정답은 2번 고의 방화는 도덕적 위태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이득금지 원칙과 관계 있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득금지. 자, 초과보험 이득금지에서 비례보상, 중복보험도 이득금지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비례보상하는 거죠. 초과보험과 중복보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단 1번이 정답인 것 같고요. 전부보험, 일부보험하고는 뭐 별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험자 대위도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추가 설명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8번 교통사고 입원 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내용 중 틀린 것. 나이롱 환자 이런 것들 이야기하네요. 1번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입원 환자는 입원한 의료기관에서 외출하거나 외박을 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의료기관은 기록을 남겨둬야 되죠.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해야 된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3번 의료기관이 외출 외박에 관한 기록 및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300만 원까지 다 맞아요. 4번이 틀렸겠네요. 보죠. 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입원 진료가 불필요한 경우 그 환자에게 퇴원 지시, 전원 지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퇴원 지시, 전원 지시 할 수 있다.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2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 내용 중 잘못된 것은 1번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 되겠죠. 그래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운전자는 그래서 보행자가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된다. 다 맞는 내용이네요. 자,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보행자 우선이다. 이걸 기억을 꼭 해두세요. 3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주정차 안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요. 4번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고지의 의무를 지니는 자가 아닌 것은, 자, 고지의 의무를 지니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죠, 그죠? 이들의 대리인도 당연히 고지의 의무를 지니는 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험 수익자는 고지의 의무를 지니는 자와는 관련이 없죠. 정답은 4번입니다. 31번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험 수익자는 고지 의무자가 아니다. 방금 봤죠? 2번 고지 의무 위반이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계약을 해지한 때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자, 고지 의무 위반이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회사가 이 사실을 알고 계약을 해지했죠. 그랬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일단 고지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고요. 해지한 때 발생한 후에도 보험사 발생 후에 계약을 해지를 했어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은 없습니다. 만약에 보험금 지급한 게 있다면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있죠. 3번 임보험에서 보험의사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지 수령권을 갖습니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4번 고지의 방법은 서면 방식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하죠. 그래서 1, 2, 3번 되게 좀 신중하게 이렇게 읽어봤는데 정답은 너무 쉽게 고지의 방법은 서면 방식만 인정한다라고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32번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은 이것도 뭐 그저주는 문제네요. 뭡니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죠. 자, 두 번째 시간 마지막 문제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자 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자 대위는 손해보험과 임보험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된다. 보험자 대위는 임보험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개념인 거죠. 임보험은 보험자 대위는 손해보험에서만 인정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임보험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랬으니까 1번은 일단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2번 잔존물 대위에 대한 권리는 보험 목적이 전부 멸실하였으나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을 한 경우에도 발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잔존물 대위에서 보험자 대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에 한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만 지급을 한 경우에도 발생을 한다 그랬으니까 2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청구권 대위는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한 범위 내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이네요. 청구권 대위는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한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보험 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잔존물 대위를 행사할 수 있죠. 보험 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 가액의 일부에 대한 부분, 즉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잔존물 대위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4점짜리죠. 자, 보험계약 단계별 설명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자, 설명 의무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1번 단계별 설명 의무는 계약 체결 권유, 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단계, 세일즈 프로세스 똑같네요. 그죠? 로 구분이 된다. 이건 맞는 표현입니다. 2번 일반 보험 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단계를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얘도 맞죠? 3번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설명해야 되는 사항 중에는 해약 환급금에 대한 사항도 포함이 됩니다. 맞는 표현이네요. 그럼 일단 틀린 정답은 4번이네요. 4번 뭐가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죠. 4번 보험 종사자의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 존재 여부는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 자, 계약 체결 대리권 존재 여부는 체결 단계에서 설명하면 되겠죠. 그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체결 권유 단계가 아니라 체결 단계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니까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행위. 자, 특별이익이 어떤 겁니까? 예, 연간 보험료의 10%. 그 다음에 3만 원. 예. 이 둘보다 더 크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좋습니다. 자, 이게 바로 특별이익에 대한 제공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죠?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금액을 계산하는 건 아니네요. 그죠? 1번.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기초서류에서 정해놓은 보험금액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합법적인 행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번은 일단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니까 정답이 1번이 일단 되겠고요.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이거 좀 더 특별이익이죠. 그죠? 그래서 이 특별이익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홍길동은 보험계약자에게 50만 원의 자동차 보험을 체결한 후 감사의 표시로 5만 원 상당의 골프공을 선물하였다. 어떤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가?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 내용이네요. 그죠? 자, 자동차 보험 50만 원이니까 10%죠. 그죠? 자동차 보험 1년씩 계약하니까 5만 원. 그죠? 근데 얘가 3만 원을 또 초과하면 안 되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10%는 R이긴 한데 이 5만 원 상당은 이미 3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얘는 특별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모집 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험대리점에서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 보험협회에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점 신설이나 폐쇄 중요한 내용이죠. 2번. 모집 종사자가 경유 처리 금지 위반 시 1천만 원의 벌금은 실은 되게 이게 좀 중한 벌이죠. 그죠? 그래서 모집 종사자가 경유 처리 금지 위반 시에는 벌금을 무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을 받죠. 그래서 일단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3번. 보험대리점은 소속 보험설계사와 당연히 위탁계약서 체결해야 되겠죠. 4번.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자기계약 금지 규정을 당연히 준수해야 됩니다. 자기계약하면 안 되겠죠. 예, 뭐 하나도 하면 안 된다는 아니지만 딱 범위가 정해져 있었죠. 그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의 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되죠. 근데 금융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했죠. 어디다가? 협회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미성년자는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없다. 자,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없는 자. 표에 딱 내용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그 안에 미성년자 있었습니까? 미성년자는 없었죠. 그죠? 미성년자는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은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이 되면 등록할 수 있어요. 근데 복권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등록 제한이 된다. 이건 맞는 내용이죠. 4번.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면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되지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이 제한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미성년자 등록할 수 있습니다. 23번 보죠. 모집 종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설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한다. 자,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예탁. 얘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보험회사에 하는 것이 아니죠. 어디다 합니까? 감독원에 하죠.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합니다. 2번. 법인 보험대리점 등록 업무는 보험감독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보험대리점은 대리점 다 어디입니까? 예, 협회에서 수행을 합니다. 등록 업무. 3번. 보험설계사는 등록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보험협회에 위탁이 돼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예, 등록해야 된다. 위에가 맞는 지문이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야 한다. 자, 보험중개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거 맞아요. 그죠? 근데 중개사 소속의 보험설계사는 그냥 보험설계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감독원이 아니라 협회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보험 모집 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금지행위가 아닌 것 찾는 문제입니다. 1번.
보험 모집 장소와 대출 취급 장소를 명확하게 분리를 하라라고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혹시 대출을 취급하면서 이걸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모집 장소와 대출 취급 장소를 명확하게 분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가 아니라 준수행위입니다. 그래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2번, 3번 어떤 금지행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모집할 수 없죠. 금지행위입니다. 3번, 금융거래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모집에 활용하면 금지죠. 4번, 보험설계사가 아닌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모집하게 하는 행위 금지행위죠. 임직원이 모집하게 할 것 같으면 보험설계사 2명씩 배치할 이유가 없죠. 오케이, 좋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5번, 보험 모집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가입 권유 시에 고객의 재무정보보다는 고객의 니즈를 우선 반영해야 된다. 찬찬히 한번 읽어보죠. 가입을 권유할 때 고객의 재무정보 당연히 반영해야 되죠. 고객의 니즈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고객의 재무정보보다 니즈를 우선 반영해야 된다. 얘가 조금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가입 권유를 할 때는 고객에게 가입 권유 시에는 위험 설계를 잘 해서 가입 권유를 해야 되겠죠. 그때는 재무정보도 다 고려를 해야 되고요. 고객의 니즈도 둘 다 공히 반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하나를 특정해서 우선 반영을 해야 된다. 이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계약 체결은 보험 영업의 최종 목표이자 새로운 고객 서비스의 시작 단계입니다. 맞죠? 소개 확보는 기존 계약자의 소개로 새로운 가망 고객 확보 단계이다. 이게 소개 확보에 대한 내용이죠. 4번, 증권 전달은 정확한 보험 가입에 대한 최종 확인 단계이다. 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틀린 지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는 보험의 기본 원칙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보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보험회사가 특정 사고의 발생 확률을 측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보험계약자로부터 받는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 부족이 없어야 된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아야 된다. 자, 어떤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까? 급부, 반대, 급부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27번, 보험을 가입 대상에 따라 분류할 때 이익에 관한 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자, 가입 대상에 따른 분류입니다. 영업배상 책임, 기업 휴지 적하 기계. 다 어떻게 보면 이익에 관련된 부분은 기업 휴지 보험인데요. 기업 휴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만약에 영업에서 영업을 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벌어들 수 있는 수익을 못 벌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죠? 발생한 수익이 바로 이익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익에 관련된 보험이고요. 적하보험이나 기계보험은 뭐 선박이라든지 아니면 기계라든지 어떤 특정한 보험 대상에 관련된, 이 재산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영업 배상 책임은 영업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익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업 휴지보험, 이익에 관련된 보험은 기업 휴지보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8번, 보험사기 특별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험사기,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1번,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바로 보험사기죠. 예, 보험사기에 대한 정의 제대로 된 표현입니다. 1번은. 2번, 사기범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일단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미수범 처벌하죠. 예,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그 다음에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틀린 내용이죠. 사기범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하 2천만 원도 5천만 원이 맞으니까 얘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네요. 3번 어떤 내용인가 보겠습니다. 보험사기 이득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죠. 가중처벌합니다. 50억 이상일 때, 뭐 이렇게 가중처벌하는 내용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4번, 보험사기 조사로 인해 계약자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정답 2번입니다. 29번 보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크게 이제 상해하고 사망 이 두 가지로 일단 나눠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자, 이때 위험운전치사상죄 상해일 경우, 사망일 경우에 어떤 처벌 규정이 있는지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너무 좀 적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2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얘도 좀 무기징역 아닙니까?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 1번, 2번 다 일단 틀린 것 같고요. 3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일단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처벌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과 그 다음에 벌금형 두 가지가 같이 있었죠. 일단 징역형과 인신에 대한 처벌과 그 다음에 금액에 따른 벌금형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일단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입니다. 아니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무겁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손해보험에서 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죠. 피보험자가 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임보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 청구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보험 수익자가 가지죠. 보험 수익자. 30번은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될 보험 금액은 얼마인가? 사례 내용 한번 보죠. 자, 시가 50억, 가액이 50억이고요. 공장을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가입 금액을 25억으로 했네요. 그죠? 자, 일부보험이네. 일부보험. 자, 일부보험은 어떻게 보상을 하느냐? 원칙이 얘는 비례보상이죠. 비례보상입니다. 자, 시가 50억인데 가입을 25억을 했으니까 얘가 이제 반대로 됐네. 그죠? 그러니까 절반만 가입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손해가 40억이 났으니 여기도 비례해서 절반인 20억을 보험금액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비례보상한다는 거 보험 가입 대비 가입 금액은 50%입니다. 그래서 실제 손해가 발생한 40억 원에 대한 50%를 비례 보상을 하게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보험약관의 해석 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자구는 보험약관을 유효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한다. 약관에 대한 설명 맞는 내용이죠. 2번. 보험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 기존 계약자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변경 약관의 효력은 없다. 자,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는 반드시 모두 이런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보험 약관을 변경을 하게 되더라도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약관, 그 약관을 기준으로 가입하신 기존 계약자에게도 이 약관의 변경은 계약자의 권익과 굉장히 첨예하게 관련이 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약관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을 변경하게 되면 과거의 약관도 변경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보험약관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작성하죠. 4번. 보험회사가 제시한 약관을 상대방, 즉 계약자가 승인을 하면 보험계약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틀린 내용은 정답은 2번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 약관의 효력은 없다 그랬으니까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사업의 영위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보험사업을 영위할 때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어느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틀린 지문은 1번이 되겠고요.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 보험회사에 한한다. 맞는 내용이고 3번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의 허가는 그 사업의 종류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죠. 4번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보험업 허가 종목은 손해보험, 보험업법상이죠. 손해보험, 생명보험, 재산보험으로 세 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이게 바로 허가 종목이 되겠죠. 정답은 틀린 지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3번까지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제3보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